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62쪽 3단원 경제와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단원은 1. 시장과 화폐, 2. 금융회사 두 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단원에서는 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금융이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4쪽 페이지 64쪽 1. 시장과 화폐 1. 시장이죠. 그러면 학습 목표 첫째, 시장이 생긴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유래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유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시장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시장까지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시장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시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시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시장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장의 유래.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을 얻기 위해 물물 교환을 하게 되었다.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물고기가 필요한 농부는 쌀은 있지만 물고기는 없겠죠. 그리고 쌀이 필요한 어부는 물고기는 있는데 쌀이 없어요. 이럴 때 남는 물건을 서로가 자기가 사용하고 남는 물건을 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서로 편리하게 물건을 나누어 쓸 수 있겠죠. 물물 교환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자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졌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졌어요. 이것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 거래하는 시장으로 발전되었다. 처음에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는 장소로 정했는데 점점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해지자 이곳은 시장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유래는 이렇게 물물 교환을 위해서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장의 종류.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북적대는 전통시장이나 대형 마트를 떠올리지만 전통시장이나 대형 마트는 당연히 물건을 사는 시장이죠. 그렇지만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이나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도 시장에 포함된다. 주식시장, 금융시장까지도 시장의 종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장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특정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활동 자체를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파는 물건에 따라서도 나누어지죠. 농산물을 판다면 농산물 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판다면 수산물 시장,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파는 첨가물 시장, 이렇게 파는 물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또 시장이 열리는 때, 시간, 열리는 때에 따라서도 시장을 나누는데요. 항상 시장이 열리는 상설시장,
보통 도시의 시장은 항상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도시의 시장은 상설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날만 열리는 정기시장이 있어요. 이것은 시골의 5일장이죠. 시골의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은 정기시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요즘 정기시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전통시장의 5일장이나 그리고 이제 매주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요일마다 열리는 장터가 있죠. 우리 아파트는 화요일만 장이 선다. 이렇게 요일만 정해서 서는 이런 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양에 따라서도 시장의 종류는 나누어지는데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죠. 이때 도매시장은 생산자로부터 많은 양을 받아서 판매하는데 주로 상인들이 가서 거래를 하죠. 소매상인들이 가서 많은 양을 사와서 낱개로 우리 소비자에게 팔겠죠. 그래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매상인들이 많죠. 그리고 소매시장은 낱개로 파는 소매시장은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도매시장에서 묶음으로 사와서 그 물건을 낱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팔겠죠. 그래서 도매시장과 파는 양에 따라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도 시장에 들어가죠. 또 많은 물건이 쌓여있는 시장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식이죠.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 돈을 거래하는 금융시장, 인력, 노동이에요. 노동을 거래하는 인력시장, 이것도 시장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장의 형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가 발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포장이사. 우리 예전에는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사를 했죠. 근데 요즘은 돈만 주면 포장이사를 해줘요. 그리고 청소하는 업체도 있고 정리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 전문 시장이 생겨나게 됐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다음 67쪽의 시장의 기능입니다. 시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와 팔려는 생산자가 모이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이게 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시장이 없다면 소비자는 필요한 물건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고 생산자도 물건 살 사람을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한 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거래할 상대방을 찾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빠른 시간에 소비자와 판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가격이나 기능이나 품질을 비교해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개발된 상품의 정보도 알게 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일을 시장이 하고 있죠. 그러면 68쪽에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특정한 장소로
필요한 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활동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시장이 아니죠.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판매자, 소비자, 생산자가 있는데요. 판매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생산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다음 3번. 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시장의 기능이에요. 옳은 것에 동그라미.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이게 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가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3번, 다양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 뭐 가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보고 살 수 있죠. 이것도 맞는 내용. 4번, 어느 시대이나 변함없이 같은 모습일까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죠. 그래서 같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